지난 2주간의 국감 이용석 선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동안에 제가 국감을 여러 번 봤는데 참 안 좋아한 것들을 많이 봤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집대성한 국감 같아요. 그래서 뭐 조희대 대법원장 저도 싫습니다. 믿고. 그런데 이제 뭐 조요토미 히데요시 이런 식으로 해서 논점을 좀 흐리게 되는 이런 일도 있었고 또 뭐 이제 어떤 민주당 국민의힘의 박정원 의원은 뭐 욕설도 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보기 안 좋았고 또 뭐 최민희 과기정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국감 중에 뭐 이제 기자 퇴장시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논란이 되니까 우리 지금 나라가 현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그 기사는 한 줄도 안 나오고 하루 종일 국감 왜 이러나. 정쟁 중심으로. 네. 아니 사실 기자들 입장에서는 정쟁 중심으로 쓰는 게 이제 눈길을 끌고 하니까 좀 어쩔 때는 정쟁이 아니고 이제 차분한 질의가 이어지면 기사를 안 쓰기도 하고 그러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그냥 뭐 이거 말고는 쓸 게 없는 그런 국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생산적이지 않은 나라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라고들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국감이어서 보는 저도 짜증이 나고 국민들도 짜증이 나지 않았을까. 네. 그리고 심지어 이제 뜻 있는 여야 의원들이 계시다면 그분들도 짜증이 났겠지요. 우리 김진우 선배는 좀 2주간의 국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이용욱 선배랑 비슷한데 저도 뭐 좋은 점수는 못 줄 것 같은데 뭐 사실 저도 뭐 국감 오래 봐왔지만 뭐 국감은 사실 이제 뭐 정책 실종되고 뭐 여야 공방만 있고 이른바 스타 의원 뭐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뭐 꽤 오래 전부터 시작했죠. 그런데 이번 국감만큼 뭐 역대급으로 뭐 최악인 국감은 없었던 것 같고 다만 이제 그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이런 아까 이용욱 기자 선배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런 게 이제 너무 부각되고 언론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다루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 국감을 사실 묵묵히 이제 진행하고 준비하는 사람 사실 되게 많거든요. 제가 아는 뭐 보좌관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뭐 피감기관에게 끈질기게 자료 요구하고 밤새 가지고 뭐 질의서 작성하고 뭐 의원들 중에서도 사실 정부 예산 뭐 실패라든가 뭐 정책 집행 문제점들 파헤치는 경우도 많고 비리를 파헤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부각되지가 않고 오히려 뭐 이 여야 공방만 부각되니 그런 부분이 사실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근데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재명 정부 출범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첫 국감이기도 하고 이른바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뭐 이른바 윤석열 내란 때문에 갑자기 이제 교체되면서 생겼기 때문에 특히 이제 국감이라는 게 야당의 장인데 야당이 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윤석열 내란의 강을 건널 생각은 안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재명 정부 흠집 잡기에만 열을 올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약간 어정쩡한 상황이 되니까 네. 국감에서 이렇게 돋보이는 뭐 정책질 이런 게 나오지도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니 저도 말씀에 동의하는 게 국정감사가 정부를 어떻게 보면 견제하는 입법부의 행사이기 때문에 야당의 역할이 여느 때보다 중요한데 사실은 우리 신문지상을 보더라도 야당에서 뭐 이렇다 할 만한 그런 눈에 띄는 자료가 나온다거나 그런 게 좀 없어 보여가지고 부실 국감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국정감사에서 핫하게 떠오르는 인물이 혹시 계십니까? 뭐 일단 노정면 의원 같은 경우는 좀 한 건 하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김건희 이 육성이 들린 것도 있고요. 뭐 그냥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노이즈 마케팅을 세게 하신 건 이제 박정원 의원도 계시고 뭐 얻으려면 뭐 여러 의원들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게 좀 다 악명 높은 경우 같아요. 그냥 좀 그래도 하셨다고 생각되는 분은 노정면 의원님이고 네. 좀 아닌 거는 박정원 의원, 그다음에 좀 안 됐지만 무소속 최혁진 의원도 좀 많이 엇나가신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는 자기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겠죠. 근데 이제 노정면 의원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주요한 스피커로 지적을 좀 해주셨는데 그 노정면 의원이 공개한 내용을 보면은 김건희 씨와 YTN 기자의 녹취를 공개했는데 그 내용이 언론인 입장에서 듣기에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국민을 향한 남편의 뜻에 제가 얼룩이 될까 늘 조마조마합니다. 내가 저기 공무원입니까? 내가 공인입니까? 근데 내가 그렇게까지 검증 받아야 돼요? 연락을 드리죠. 그럼 저도 네. 진짜 나도 복수를 하지 안 되겠네. 그렇죠. 뭐 녹취 내용을 보면 뭐 이제 자기가 그렇게까지 검증받아야 되냐고 김건희가 뭐 또 걸걸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면서 이제 기자님도 또 파볼까 뭐 잘못 기자는 없냐 그리고 이제 또 이야기를 하는 게 자기 이력서를 조금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한 게 이게 뭐 문제냐 뭐 이런 식으로 범죄로 몰면 안 되는 식으로 기자를 윽박지르고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에 진짜 내가 복수를 해줘야 되겠다 안 되겠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럼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기자 입장으로서는 사실 되게 위축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노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걸 들어가지고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 YTN 매각이라는 게 김건희
복수심 때문이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 이제 노 의원 녹취 파일 공개가 그만큼 좀 충격적이기도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아까 그 국감 상황에서 이제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있죠. 노 의원 어떤 녹취 공개가 이제 통상 이제 국감에서 의원들이 이 보여주는 가장 또 정석이라고 해야 되나 문제 제기의 정석을 보여준 거 아니냐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제 이 노 의원이 이제 김건희 육성 발언을 공개했으니까 이 YTN이 이제 유진기업에 넘어가는 그 과정이 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이 좀 더 구체적인 이제 신빙성을 띠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사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YTN 그 주주였던 뭐 마사회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이 정부 기관들이 그 전까지 YTN 이 주식 매각에 대해 소극적이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제 갑자기 갑자기 돌연 이제 급물살을 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노 의원 말대로 이제 YTN이 이제 아까 말했던 김건희 허위 이력 보도를 한 게 이제 사실 그 당시 되게 파장이 있었고 그 보도 직후 이제 김건희가 대국민 사과를 하잖아요. 물론 이제 뭐 나중에는 이제 이게 대국민 사과 쇼라고 이제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적어도 이제 윤석열 부부한테 있어서는 이게 이제 YTN이 눈에 가시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보면 이제 YTN 이 매각이 뭔가 이렇게 윤석열 부부의 의중이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뭐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뭐 이제 뭐 통일교의 그 로비 의혹 과정 중에서 수건 사업 중 하나가 YTN 인수자였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이게 어느 정도 야 이게 뭔가 구체성을 띠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나 하면은 이제 김건희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항상 김건희는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인기 내내 좀 문제 생기면 일단 사과. 좀 이렇게 말하면 그런데 목소리가 이제 독해지는 소리잖아요. 한마디로 좀. 그러니까 약간 무슨 느와르 영화나 조폭 영화에서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하면 딱 어울릴 그런 목소리로 사과를 해요. 일단 하고 나서 뒤에서는 전혀 딴짓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때도 나도 복수해야지 내가 너 파봐 이런 얘기 한 다음에 바로 그 뒤에 사과하잖아요. 뭐 그러고 나서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너무나 부끄러웠다. 약간 좀 덜 깨지는 소리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때도 대선 전에 이제 대통령 아내 역할 남편이 당선되면 아내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그런 얘기도 했죠. 바로 첫 순방에 이제 그 이원모 전 비서관 그 와이프 민간인인데 막 그 전용기에 태워서 동행시키고요. 그다음에 특검 수사도 받고 있고. 예, 그다음에 2024년에 그 최재형 목사한테 디올백 받으면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보니 뭐 이런 소리 했고 지금 나오는 온갖 보도들 보면 심지어 최운순 그 우리 저 김준우 기자 동명이인인 그 김건희의 동생 뭐 이런 사람 오빠인가요? 오빠로 오빠가 알려져 막 있는 것 온갖 같은데. 그 청탁을 받은 정황들이 드러나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이제 근무를 하면서 문광희 국방하면서 놀란 게 그 왕의 의자에 앉았다. 어좌에. 예, 그러니까 그거 완전 기겁을 했어요. 그래서 야, 또 그 정말. 생각을 해봤어요. 저기 그 영화복 관상 보면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러자는데 그 특유의 목소리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배용이 또 한번 앉아보라고 했다니까. 그런 거 보면 김건희는 항상 이중적인 삶을 살았고 과연 그 사람이 거기까지 그 어제 이제 상황까지 미치는데 어제 그 의자에 앉았다는 것을 보고 야 진짜 이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다 드러날 일인데 도대체 뭘 믿고 저랬을까? 그래서 어쩌면 계엄을 일찌감치 꿈꾼 거 아닌가 뭐 이런 상상까지 해봤습니다. 결국은 이런 중요한 문제 제기를 할 때는 화자가 누구보다도 중요한 게 정말로 이제 기자들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유튜브에서 이런 사안의 그런 중대성을 알고 파헤치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노종면 의원이 그런 화자로서는 적격인 것 같은 게 이번에도 보면 사실은 이번에 이제 윤석열 김건희 정부가 무너지기까지 다양한 이제 예를 들면은 증거가 공개됐지만 특히 노정면 의원이 공개했던 것들이 하나하나가 스모킹 건이 돼가지고 뒤흔든 측면이 좀 많았던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뭐 명태균과 관련된 녹취라든가 그 이후에 지기현 판사와 관련된 의혹 제기라든가 심지어는 이번에 김건희와 YTN 기자의 녹취에 이르기까지 다종다양하되 굉장히 핵심적인 의표를 찌르는 물증을 가지고 얘기했다는 데서 의미가 큰 것 같은데 이 폭로를 주도한 노정면 의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뭐 일단 뭐 일반인들은 YTN 앵커로 많이 알고 있고 뭐 이제 해직 기자로도 유명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인천 출신이고 이 1994년에 YTN에 입사해서 이제 취재 기자랑 뭐 프로듀서 거쳐가지고 뉴스 앵커로도 활동했는데 특히 이제 뭐 YTN 하면 유명한 게 이제 돌발 영상이잖아요. 이 돌발 영상을 기획하고 제작한 걸로 유명하신 분이고 2008년에 이제 YTN 노조위원장 하면서 이제 당시 이제 이명박 정부 언론 장악 맞서가 싸우다가 이제 해직을 당했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주로 이제 인터넷 매체 쪽에서 뭐 뉴스타파 이런 데서 이제 앵커를 맡았는데 2017년에 이제 YTN 노사가 협상을 합의하면서 이제 9년 만에 YTN을 복귀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뒤로 이제 곧 뭐 편집국장으로 지명된데 이 사실 이제 그 구성원들 찬반 투표에서 이제 뭐 몇 표 차로 부결이 됐고요. 2023년에 YTN을 사직하고 이제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이제 총선 영입 이제 14원가로 영입된 이후에 이제 지난해 총선에서 이제 인천 부평갑
출마해가지고 당선됐습니다. 네. 제가 얘기 들어봤더니 그 이명박 정부 때 해고가 돼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 복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야인으로 지낸 건데 당시에 이제 YTN 동료 기자들이 그 모금을 해가지고 그 매달 200만 원씩 줬었대요. 근데 이제 복직한 다음에 여러 가지 급여를 다시 돌려받은 다음에 이제 다시 나눠줬다고 한다는 것이고 그 언론노조에서 민주언론실천위원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위원장으로 지냈고 그때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굳센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려운 기간들을 어떻게 보면 슬기롭게 잘 버틴 게 아닌가 싶은데 그 어쨌든 간에 그 노종면 그 의원 기자 생활했기 때문에 그 공사석에서 만난 기자들은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따로 만난 적은 없고 사실 제가 출입할 때 이분이 겹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이제 좀 알아보면 이제 우리가 느끼기에는 좀 강성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본인이 모든 사안의 그 공격수를 자처하는 사람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자신의 관심사가 뚜렷한데 이제 그게 방송법 개정안 등 이제 언론 개혁 문제랍니다. 그래서 그 지난 8월 5일에 왜 이분이 9시간 5분 정도 방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한 게 되게 유명한데 이제 본인이 그 기자 시절부터 생각을 하고 있던 문제래요. 아, 오랜 철학이구나. 네. 약간 집요하게 파악하고 이제 기자 출신들이 그거 있잖아요. 사실관계. 그래서 해명까지 받아야 기사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사실 확인을 다 따져본대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당에서 들은 건 면책특권이 있지만 그냥 의혹 제기하는 그런 캐릭터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번에 국감 성과로 이루어진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좀 의원들 사이에서 엄청 소셜한 사람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박찬대 전 원내대표하고 네. 굉장히 친한 것으로 알려 있고 좀 여담으로 말하면 그 이분이 그 노래하는 걸 정말 그 좋아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노래를 네, 좋아해요? 그래서 지역구에서 자기가 콘서트를 2번 열었는데 콘서트 이름이 노정민이래요. 그래서 보니까 이 노정민이라는 게 노래, 뭐 정치, 민주주의. 그래서 아, 본인이 노정민. 기타 들고 네. 나와서 뭐 팝송, 잔나비, 싸이 막 다 부른답니다. 그렇게 부르고 한 번은 박찬대 의원이 와서 자기도 노래를 불렀다고. 그리고 뭐 춤은 하잖아요. 회의에서 막 회의하다 노래 막 들어놓고 본인이 막 이거 무슨 노래인데 막 이게 뭐 음. 되게 많이 노래에 대해서 좀 깊이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김준호 선배는 혹시 그 노정면 의원과 관련해서 뭐 기자할 때라든가 의원할 때라든가 좀 들어본 얘기 좀 있으십니까? 저도 뭐 사실 겹치지는 않죠. 그리고 이제 저는 오히려 이제 YTN 방송으로 이제 사실 그분이 이제 뭐 저녁 뉴스 시간대 오래 진행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또 알려주고 예전에 무슨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무슨 영화 보니까 갑자기 YTN 앵커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속보 보는 애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좀 눈에 띄었던 기억이 나고 개인적으로는 사실 뭐 인연은 별로 없는 것 같고 다만 아까 구 기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특히 의원이 돼가지고 이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의 실정 부분에서 문제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 트리거 역할을 하는 네. 여러 폭로를 했잖아요. 그때 이제 저는 이제 계속 기억나는 게 윤석열 그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맞아요. 등록지 공개한 게 상당히 인상이 남는데 그 당시에 보면 이제 이 뭐 윤석열 부부가 이제 공천 개입 의혹이 난무했지만 사실 이제 뭔가 이렇게 꼭지 따는 기사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의혹 제기는 없었는데 그 당시 이제 이 음성이 공개된 게 이제 뭐 야 김영선이 좀 해주라고 했는데 그 말이 들이면 안 돼 이거잖아요. 이걸로 이제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명태균 게이트가 이 급물살을 타게 되는데 그걸 찾아낸 사람이 이제 노 의원이잖아요. 근데 그때 어디 인터뷰한 걸 예고 보니까 이제 전형적 이제 기자 특히 이제 뭐 취재 기자로서 역할을 이제 충실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제보자를 만나가지고 이제 그 녹취를 받았는데 녹취량이 엄청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뭐 대충 넘어가도 되는데 어떻게 하든지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보좌관하고 나눠가지고 본인도 들었다고 일일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네. 실제로 그 노 의원 말 들어보니까 자기가 그 집안에 상이 있었는데 상가에서 그 가족들하고 식사를 할 때 음식이 나오기 전에 잠깐 시간이 있으니까 잠깐 이 녹취 좀 듣겠다고 해가지고 상가에서도 상가 주차장 가가지고 녹취 듣고 있는데 그때 이제 김영선 해줄 이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림 같은 일이다. 야 이때 잡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음성 녹취를 공개를 해가지고 역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돌발 영상 만들었던 기자이자 앵커 출신으로서 실력을 좀 유감없이 발휘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이제 많은 분들이 민주당이 국회의원이 많고 그럼 딸린 보좌진들도 많으니까 공평하게 많은 녹취를 나눠서 들으면 되지 않느냐고 궁금해하실 텐데 기본적으로 기자 업무를 하다 보면은 또 보안이 또 생명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혹시나 이 내용이 중간에 누설이 돼가지고 이를 그르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본인과 그런 보안 유지가 가능한 표수의 보좌진들만 듣다 보니까 이런 에피소드도 생긴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초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정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사람도 드물다는 평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이번 성과 보면은 좀 우리가 봤지만 이번 국감에서 의미 없는 말들이 난무하는데 어쨌든 성과를 좀 올린 거잖아요. 그리고 또 김준우 기자가 성과 얘기하니까 좀 기억에 남는 게 그
과기정통 예산, R&D 예산 그 삭감한 거에 대해서 이제 증거를 제시하지 않습니까? 최상목 당시 이제 아, 맞아요. 경제수석 네. 비서관이 예산 10조 원으로 삭감해라. 그렇게 물어보니까 또 배경원 부총리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벽돌 쌓기 방식으로 하라. 저는 사실 이게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필요한 예산을 밑에 깔아놓고 필요한 이제 그 기본 예산 깔아놓고 위에 하나하나씩 올리는 거 이렇게 하면은 예산이 아주 줄어들 수가 있답니다. 이걸 시켰다고 하고요. 근데 그 당시에 이런 식이 이제 다 대통령실이 주도를 해서 이런 식으로 벽돌 쌓기로 예산 깎기를 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최상목 수석이 과학계는 카르텔이지만 기재부는 엘리트라서 카르텔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데 이런 발언 같은 경우는 사실 기자들이니까 주목을 하는 거죠. 맞아요. 네.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기자들 사이에서도 이게 스트레이트한 기자들하고 안 한 기자들하고 차이가 좀 있잖아요. 이 발언을 가지고 이거 예전에도 한 소리인데 하는 사람이 있고 야, 이 타이밍에서 이걸 해 하면 또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번 더 꺼내는 이 게. 사람은 약간 스트레이트 마인드로 이걸 잡아낸 게 아닌가. 그래서 국감이나 이런 데서 이제 본인 실력을 확실히 증명을 하지 않았을까. 다만 이렇게 일하는 의원들하고 아까 보좌진 얘기했지만 이렇게 의원이 나서서 일을 하면 보좌진들은 좀 피곤하지도 하지 않을까. 일을 하니까. 근데 또 보람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한 건 한 건 크게 터트리니까. 네. 이번 국감에 사실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이런 장면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말씀대로 의원이 상중에도 녹취 듣는데 보좌진이 뭐 집에서 업무를 해태하고 편히 쉴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주말에도 그런 일은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